안녕하세요, 직진입니다. 오늘은 제가 보는 네이버 웹툰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청소년 연애물들은 잘 안 보는 점 양해 바랍니다. 일단 제가 월요일날 보는 웹툰 시네탑입니다. 명실상부 최강의 웹툰까지는 아닐지 몰라도 제가 가장 많이 보는 웹툰 중 하나죠. 물론 휴재 이후로 정주행은 별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윈드브레이커입니다. 요즘은 좀 질질 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 저는 매주 챙겨보진 않고 2에서 3주에 한 번씩 몰아보는 편입니다. 예전만큼 매주 챙겨봐야 할 동기가 잘 안 생기더라고요. 앵무살수입니다. 무협 만화인데요. 솔직히 고수만큼 몰입도 있게 전개되고 작품의 분위기가 굉장히 멋집니다. 현재 알만한 사람들은 알고 있다는 명작으로 차기 고수의 자리를 위협할 만한 작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평범한 8반 봅니다. 초중반 재밌게 보다가 이제는 뭐 어쩌라는 얘기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결말이 궁금해서 가끔씩 몰아봅니다. 물론 중간에 몇몇 이야기를 건너뛰어도 내용 이해에 지장이 없다는 점이 함정. 니편 내편입니다. 이건 중도 하차했습니다. 미티님 작품이 초반엔 굉장히 재밌었는데 중반 후반이 너무 약한 듯 합니다. 집중이 잘 안 돼요. 쭉 정주행하는 건 가능하겠지만 매주 기다리기가 매우 힘들어서 솔직히 다 보는 작품이 몇 없는 듯 합니다. 지옥 봅니다. 이거 세계관이 좀 독특하고 재밌습니다. 인간을 심판하는 자들이 존재하고 그들을 신으로 볼 것인지 악마로 볼 것인지 등등의 이야기와 타입에 관한 이야기인데 상당히 몰입해서 보게 됩니다. 현재 영화로도 제작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생존망은 보다가 하차했습니다. 너무 자극적인 표현과 주제들이 많아서 박태준 작가의 작품은 웬만해서는 보다가 말게 되더라고요. 시대의 트렌드를 잘 따라가고 표현하는 건 좋은데 너무 과장되고 자극적이게 느껴져서 좀 약간은 부담스럽네요. 화요일 웹툰입니다. 한림체육관. 요즘 보기 시작했는데 슈퍼스트링 세계관 웹툰 중 하나인 것 같습니다. 부활남에서 나왔던 전영하의 스토리인데 솔직히 슈퍼스트링 작품 세계관들이 연결되는 게 매력이 크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는 많이 봤는데 완주한 작품이 심연의 하늘밖에 없을 정도로 손에 꼽습니다. 그마저도 슈퍼스트링은 완결 후 스토어로 전환해버리는 아주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세계관이 연결되는 웹툰의 특성상 그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이 웹툰을 보고 다른 웹툰도 궁금해 정주행하게 만들어 세계관에 푹 적시게 만들어야 하는데 스토어로 그 벽을 아예 차단시켰습니다. 애초에 슈퍼스트링 웹툰 자체가 결제를 100화를 넘게 할 정도로 큰 매력이 있는 웹툰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신도림입니다. 지금 시즌2가 진행 중이고요. 초반보다 독자 화력이 많이 약해진 웹툰인데 개인적으로 오세영 작가의 전작을 재밌게 봤던지라 신도림의 그림체부터 한화 한화 임팩트 있게 마무리하는 컨셉들이 마음에 들어 계속 보고 있습니다. 사이드킥 완결 나고 나서 외전격 이야기가 새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다지 매력을 못 느껴 잠시 쉬고 있습니다. 이러다 안 보겠죠? 물레빗. 이거 약간 개그 병맛인데 나름 스토리 진행도 나쁘지 않고 괜찮게 실실거리면서 봤던 웹툰입니다. 곧 완결 날 것 같은데 완결 나기 전에 길지 않으니 정주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막 굉장히 의미 있고 그런 웹툰은 아닙니다. 수요 웹툰입니다. 고수를 빼놓을 수 없죠. 쿠키가 아깝지 않은 전투신으로 아주 잼나게 보고 있습니다. 헬퍼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으니 넘어가겠습니다. 거의 망테크를 타고 있는데 요즘은 그냥 댓글 보러 들어갑니다. 전지적 독자 시점. 이 웹툰은 소설을 기반으로 웹툰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흥미진진하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리뷰 올릴 예정이에요. 물론 스포 문제로 인해 소설을 읽지 않고 리뷰를 해볼 생각입니다. 이 웹툰 만든 회사가 나 혼자만 레벨업 만든 곳이랑 동일하다고 하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도 굉장히 재밌게 본 입장으로서 아주 기대가 됩니다. 연놈. 이거 보다가 포기했습니다. 좀 포기한 지 오래됐는데 뭔가 내가 이 나이 먹고 중딩들의 중2병 연애들을 보고 있어야 하나 라는 현타가 시게 와서 접어버렸습니다. 고산무쌍. 생각 없이 재밌게 보긴 좋은 것 같습니다. 무협 웹툰인 것 같으면서도 일상 개그물 같은 적절한 느낌. 이츠마인. 이것도 예전에 보다가 지금은 접었습니다. 안 좋게 접었다기보단 다음 화를 기다리는 시간이 좀 의미 없게 느껴져 한 번에 몰아보자 라고 냅두고 있는데 어느새 70화나 쌓였네요. 레사. 요즘 한화 세계관 떡밥을 푸느라 주가를 미친듯이 올리고 있는 웹툰인데요. 갑자기 요즘 현타가 좀 온 게 세계관에 빠져들기보다 약간 세계관을 이해하는 걸 포기하게 만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목요 웹툰입니다. 연애혁명. 고딩들 배경 웹툰인데도 은근히 끌리게 잘 만들어놔서 재밌게 잘 보고 있습니다. 적절한 로맨스와 삼각관계, 매 스토리마다 적절한 암적인 캐릭터들을 넣어놔 독자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죠. 더 복서. 이게 약간 주인공 먼치킨물이다 보니 초반에 독자들의 시선을 아주 강렬하게 가져간 것 같습니다. 주인공의 매력에 뒤지지
지지 않게 서브 캐릭터들을 어떻게 살려나갈지가 웹툰의 중요한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이두나, 대학생 애들끼리의 사랑 연애물인데 아무래도 대학생 시절은 아직 기억이 나는지 보면서 대리 설렘을 느끼고 있네요. 다 부질없긴 한데 생각외로 정말 꿀잼입니다. 나노리스트를 만든 민송아 작가님 작품이어서 보기 시작했는데 아직까진 계속 보고 있네요. 물론 나노리스트도 중도 하차하긴 했습니다만. 쿠베라, 가끔 제가 리뷰에 올리는 웹툰입니다. 전투씬보다 세계관의 탄탄함과 스토리텔링이 기가 막혀 빠져든 웹툰입니다. 작가님 블로그에 있는 소설까지 다 보게 만드는 엄청난 매력의 웹툰이지만 초반 정주행 때나 중반 때 스토리를 이해하는데 포기해 중도 하차하는 비율이 좀 있는 편입니다. 다만 이번에 좀 놀란 게 3부 연재하다가 휴재를 한다고 하셨는데 외전을 매주 풀어주면서 기존의 스토리 진행상 많이 언급되지 못했던 인물들에 대한 러브라인 및 스토리를 충분히 풀어주고 외전이 끝나자마자 3부 본편 이야기를 다시 진행하고 있는데요. 휴재를 하는 와중에 외전을 연재하는 동시에 미리 보기를 세이브해 놓음으로 이런 작가가 어딨냐고 논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쿠베라 작가님은 스포 때문에 미리 보기를 만들지 않는 걸로 유명했는데요. 어시 없이 오랜 기간 연재함으로 건강이 악화됐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어시를 고용하고 미리 보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쿠베라 어시분의 월급 지원에 동참하는 중입니다. 갓 오브 하이스쿨, 개인적으로 웹툰이 지금 초반 떡밥들 회수 잘하고 있고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이전에 뿌려놓은 것들에 너무 지쳐 있었던 건지 떡밥 회수에 큰 감동이 있다기보단 그래 어떤 이야기였는데 말해봐 정도의 기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매번 나올 때마다 챙겨보는 이유는 의리 때문인 것 같습니다. 개를 낳았다, 이거 재밌습니다. 제가 개를 안 키우는데도 뭔가 귀요미 강아지들 연출 때문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애완동물을 안 키우는 입장에서도 뭔가 대리로 배워가는 것들도 많은 것 같고요. 더 게이머, 옛날 옛적의 하차, 이 웹툰을 계속 보게 만드는 매력은 무엇일까? 항상 궁금하지만 보지 않는 전설의 웹툰. 지금 독자들은 스토리가 궁금해서 보는 걸까요? 토요 웹툰 갑니다. 프리드로우, 작가가 제가 사는 동네랑 비슷한 곳에 사는 것 같아서 친숙한 느낌이 들었던 웹툰입니다. 일단 학원물 중에서는 그나마 과장이 적당하고 표현도 너무 지나치지 않아서 좋습니다. 호랑이 형님, 사실 이거 정주행 한 번밖에 안 해서 다 보긴 했는데 내용 정리 거의 안 되고 다시 보자니 정주행 감당 안 될 것 같아 매번 최신화 베스트 댓글 보며 내용을 새로 정리하고 있는 웹툰입니다. 비질란테, 하이브 김규삼 작가의 작품으로 사회 법치 현실의 부조리를 제대로 시원하게 꼬집는 재밌는 웹툰입니다. 완결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정주행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할아버지 캐릭들이 최고라는 점을 알 수 있는 웹툰입니다. 초인의 시대, 아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는 현재 떠오르는 초신성과 같은 웹툰입니다. 초인물 치고는 근래 본 웹툰 중에 가장 세계관의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초반 외모 묘사 때문에 이질감을 느낄 수 있지만 보다 보면 캐릭들의 매력이 느껴지고 점차 쌓아나가는 설정들을 보며 충분한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너무 재밌는 바람에 한 화의 내용이 굉장히 짧게 느껴져서 제 입장에서는 리뷰를 할 분량이 별로 없다는 점이 아쉽네요. 일요 웹툰입니다. 싸움 독학, 이건 정말 가끔씩 몰아서 봅니다. 제가 청소년이었다면 정말 즐겁게 봤을 수도 있는데 30을 바라보다 보니 이제는 좀 너무 이질적이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없잖아 있는지라, 근데 막상 보면 또 재밌게 보곤 합니다. 다만 매주 챙겨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약한 영웅, 학원 일진물들이 판치고 있는 네이버 웹툰에 나름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일진물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주인공이 싸움에 미친놈이라기보단 원래 약하지만 머리를 쓰면서 일진들을 무찌르는 내용들이라 나름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약간 대리만족 느끼게 하는 짜릿함이 있는 웹툰이죠. 하지만 요즘 학원물들 보면서 드는 생각인데 요새 저런 청소년들이 존재하는지 저렇게 조직적으로 운영하는 일진 청소년 조직들이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거의 10년 15년 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괴리감이 살짝 느껴집니다. 하지만 내용은 재밌다는 거. 경비 배두만, 이것도 약간 할아버지 먼치킨 물인데 할아버지다 보니 건강이 좀 안 좋기도 하고 화려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할아버지의 스토리가 풀리면서 작품의 몰입도가 높아지고 있는 웹툰입니다. 다만 아직 나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참고 몰아보는 것도 괜찮은 선택입니다. 극야, 남극기지에서 감염이 일어나 좀비가 급속도로 생겨나고 이 좀비 확산을 막지 못하면 전 세계로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남극기지 파견대원들이 목숨을 걸고 전염을 막으려는 이야기인데요. 흔한 감염물들과는 다른 새로운 시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보기 즐겁습니다. 사람들 만나면 가끔씩 추천해주는 웹툰입니다. 다이스,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는 웹툰입니다. 워낙 최고를 달렸던 웹툰이었기에 나락에 떨어지는 모습이 이제는 안쓰러운 웹툰인데요. 작가님의 멘탈이 걱정될 정도로
정도로 지금은 회생이 가능할까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1화의 베데뜨를 보면 일단 최대 추천이 44,000이나 되고 제2의 신의 탑보다 제1의 다이스가 되지 않을까 싶었다는 댓글도 있었는데 초중반까지는 그럴 수 있었으나 진짜 독보적인 제1의 다이스가 되어버림으로 아쉬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최신화 댓글 추천수가 700대 밖에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평행도시, 이거 도플갱어 웹툰인데 세계관이 나름 재밌게 느껴져서 보고 있습니다. 매주 챙겨보기보단 몰아보는 웹툰 중 하나인데요. 얘기 안 했던 월요일날 지구 멸망 버튼과 비슷한 소재의 느낌인데 재밌습니다. 화요일날 웹툰인 중증 외상센터, 골든아워 또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의사 먼치킨물 웹툰인데 현직 의사분들이 만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더 흥미롭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제가 보는 웹툰들 정리해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